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보이시피싱 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인피니그루의 유경식 대표님을 모셨거든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피니그루는 사회 안전망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디지털 범죄, 즉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이런 민하고 관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대표님, 인피니그루를 창업하게 된 혹시 계기가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2014년 10월 31일 아주 10월의 마지막 낭만적인 날에 네. 설립을 했죠. 그전에는 원래는 다른 일을 하시다가 그렇죠. 계속 이제 소프트웨어 업계에 있어서 네네. 보이스피싱처럼 이제 금융 쪽 인더스트리에 있었던 건 아니고 제조 쪽 인더스트리에서 주로 일을 했었죠.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다니는 회사마다 자꾸 잘리니까 홧김에 설립을 했었죠. 홧김에? 네, 홧김에. 보니까 그 인피니그루 약간 뜻이 나무인 것 같긴 한데 이 인피니그루라고 이제 지어진 이유도 궁금하고 이제 뜻이 뭔지. 그 이제 인피니그루의 뜻은 따지고 보면 이제 그루가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할 때 그 그루예요. 이제 굳이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제 무한나무 뭐 이런 느낌인데 저희가 이제 자연을 너무 좋아하니까 구성원들도 전부 우리는 이제 구루라고 호칭을 하고 있죠. 각각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씩이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인피니그루의 주요 서비스가 궁금하거든요.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디지털 범죄라는 게 너무 좀 광범위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보이스피싱에 지금은 몰입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는 피싱 아이즈라고 합니다. 또는 경찰청이 홍보해주는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이 있는데 둘 다 저희가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앱이고요. 사실 이제 보이스피싱은 개인이 조심한다고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피해자는 자기가 당하는 줄 모른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을 예방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은행, 금융사들이죠. 네. 예를 들면 그런 금융사들은 본인들의 고객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지를 잘 몰라요. 또 데이터가 없어서.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그 사람의 주거래 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해서 은행에서 거래를 차단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똑같은 정보를 그 피해자 유치해 관할 경찰서에서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 대응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피싱 아이즈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대표님도 보이스피싱 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보다는 제 와이프가 2번 당했고. 2번이나요? 저희 누나들도 2명, 그다음에 저희 처형도 2명. 너무 가족들이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혹시 보이스피싱을 잘 당하는 DNA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죠. 네. 주변에서 엄청 많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보셨네요. 그러니까 뭐 동생이 또는 뭐 남편이 보이스피싱을 잡는 전문가인데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안 창피해서 말도 못 하고 있었다가 이제는 뭐 얘기할 만한.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 당해보진 않았는데 주변에서 이제 당했다라는 얘기만 듣긴 했는데 인피니그루에서 피싱 아이즈 또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잖아요. 그 피싱 아이즈 그러면 핵심 기술은 그럼 어떤 거고 이제 이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피싱 아이즈를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이제 컨셉을 구상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보안 회사들이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문제는 뭐냐면 그걸 잡으려고 너무 기술 가지고 어프로치 한다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잘 해내야 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기 위한 기술도 필요하고 또는 기술만 갖고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프로세스화해서 이제 막아낼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좀 해야 되는데, 질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 뭐냐라고 좀 여쭤보셨는데, 보통 보안 회사들은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사기 수법이 되게 다양해요. 보이스피싱은 사기에 대한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제 스미싱이라는 미끼 문자를 보내죠. 저금리 대출, 택배 왔어요, 저 결혼해요, 엄마 나 폰 고장 났어, 뭐 이런 스미싱 문자를 보내고, 네. 뭐 어떨 때는 뭐 벌금 나왔다고 이제 사진 찍어서도 보내고, 그리고 악성 앱도 설치하고 사기꾼이랑도 통화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보통 이제 보안 회사들이 가장 쉬운 기술이 뭐냐면 악성 앱을 잡아내는 기술은 되게 쉬워요. 그리고 거기에 또 몰빵하는 게 있는데, 저희의 특색은 첫 번째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기 전 프로세스에 대한 탐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대 탐지 기술이라 그러는데 악성 앱도 탐지하고 스미싱부터 카톡으로 넘어오는 거, 그리고 사기꾼이랑 통화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탐지를 하면 뭐하냐 이거죠. 어떻게 대응할 거냐, 대응 기술이 중요한데 그 또한 이제 8대 대응 기술이 있어요. 첫 번째,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 즉시적으로 저희 맺은 모든 금융사한테 그 정보를 보내서 거래를 막도록 하는 거,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것도 대응 기술이고, 사기꾼과의 통화를 강제로 끊어버린다든가 악성 앱 설치 자체를 막아버린다든가. 사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이제 당하다가 어느 순간 깨우치는 거죠.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그럼 사기꾼한테 화를 내요. 뭐 욕도 하고
피해자가.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하게 되면 이제 보복이 들어옵니다. 그 보복이 들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초단위 엄청나게 스팸을 보내요. 스미싱. 그쪽에서? 예, 예. 이 핸드폰을 갈아치울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무작위 스미싱도 이제 차단하는 게, 뭐 이런 요소적인 대응 기술까지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열이 받으니까 화가 나니까 그런 그렇죠. 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공격이 올 거다라는 거는 모를 수도 있는. 그렇죠. 모르니까 또 그렇게 당하면서 폰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지금 두 가지 탐지 기술과 대응 기술, 이건 기술적인 얘기고, 어떻게 이제 프로세스적으로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건 예를 드는 건데, 대표적인 은행이면 뭐 신한은행이 있다. 그럼 신한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면 다른 모든 금융사 다 공유하는 거예요. 국민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을 탐지했다. 그럼 다른 금융사 다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진정한 보이스피싱의 공동 대응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수법도 나날이 이렇게 좀 발전을 해가고 있잖아요. 네. 또 이런 수법에 맞춰서 또 어떻게 이 모델들을 발전을 시키는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새로운 신종 수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보이스피싱을 하면 악성 앱을 설치해서 전화를 가로채서 뭐 이런 식으로 털리고 막 그런 게 제일 일반적이긴 하죠. 근데 그보다 더 신종 수법은 악성 앱도 없이 순수 이제 말로 털어냅니다. 전화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예요. 한 2년 전에 이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당했는데 이 사기친 조직이 똑같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 조직은 2년 전에 이분이 보이스피싱 당한 걸 정확히 알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얼마가 털렸다는 거. 다시 전화. 2년 후쯤에 지금 다시 전화해서 그 당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걸 정부로부터 보상을 하거나 뭐 시정 조치를 받았다. 그런 식으로 다시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특성이 뭐냐면, 이분은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거 보이스피싱 아닐까요? 라고 계속 되물어가면서 2~3시간을 당하고 있어요. 예. 근데 순수 말로 어떻게 털어내느냐? 인증번호를 직접 불러줘요. 그러니까 사기꾼 조직은 이 피해자를 이른바 이제 현혹시키는 담당자가 있고, 그 담당자 옆에는 컴퓨터 조작하는 애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인증번호 하나 갔어요, 좀 불러줘요. 그럼 그 다 불러줘요. 그럼 대출이 막 일으켜지고. 그렇게 이제 털리는 게 최신 신종 수법이죠. 그러면은 제일 많이 이 보이스피싱 당하는 연령대가 거의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일까요? 한 50대? 작년에 통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40대? 어떤 연령대가 돈을 가장 필요로 할 것 같습니까? 3, 40대 아닐까요? 보통 40대? 이제 4, 50대. 4, 50대. 왜냐면 한 집안의 가장이니까 돈 쓸 때가 많죠. 40, 50대가 가장 많이 당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작년에 통계가 바뀌었는데 20대가 제일 많이 당했습니다. 20대요? 20대가. 제일 똑똑할 것 같은데 20대가. 이유가 뭘까요? 그걸 한번 추측을 좀 해봤는데, 네. 재작년에 뭐 코인만 해갖고 뭐 영끌족도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묻지마 투자하고. 만기 도래하고 이제 갚아야 될 때쯤 되니까 많이 급해져서, 사람이 급해지면 또 혹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당하지 않았을까를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피싱 아이즈 같은 이제 서비스도 이제 만들어서 지금 또 많은 금융사에서도 쓰고 계시고, 개인 앱을 깔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를 개발하시면서 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기술 개발이 어려웠다, 이럴 수도 있고, 우리의 사상과 컨셉과 이 훌륭한 기술을 알아주기까지가 너무 어려웠다, 이럴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이제 경험해 봤을 때는 제일 쉬운 건 기술 개발이고, 네. 제일 어려운 건 그 만들어진 기술을 가지고 매출이 일어날 때까지의 그 자금이 가장 힘들었던 거죠. 그걸 견뎌내야 되니까. 인피니그룹의 이 피싱 아이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꽤 많을 거잖아요.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피드백은 뭐 이 덕분에 보이스피싱 막았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주관하겠는데, 오히려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식상할 뭐 그럴 수가 있고, 오히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좀 인상이 많이 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개발한 피싱 아이즈를 계속 깔고 있었으면 막아줬을 수도 있겠으나, 피싱 아이즈나 이런 존재를 모르고 일단 당한 거죠. 당하다가 의심스러워서 이제 피싱 아이즈를 까는 거죠. 이미 당하고 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인피니그룹을 이어오셨잖아요. 계속 이렇게 키워오시면서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도 혹시 있으셨어요? 말씀드린 참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중간에 피벗을 한번 했어요. 네, 원래 처음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금융 사기를 잡는 모형을 개발해주는 뭐 이런 일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오니까 이런 딜들이 다 딜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반 SI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돈을 받아서는 좋은데 고객한테, 그리고 하면 10명이 한 6개월 동안 일해주고, 그런데 이제 딜들이 자꾸 딜레이 되는 걸 느끼고 나서 피싱 아이즈를 개발을 하고 이것을 구독료 모델로 바꿨어요. 사업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뀐 아주 중대한 결심이었죠. 피싱 아이즈 서비스가 이제 좀 다른 타사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장점이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보통 이제 금융사 앱에는 보안 앱들이 다 인앱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인앱들이 하는 역할이
악성 앱을 탐지하는 역할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탐지 시점입니다. 악성 앱을 어느 시점에 잡아내느냐. 피해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고 예를 들면 신한은행 솔 앱을 실행을 했을 때 이 신한은행 마도 앱이라고 해요. 이 마도 앱을 실행할 때 그때 악성 앱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찾아요. 그럼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악성 앱을 설치해 놓고 금융사 앱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ARS로 대출하거나 인터넷 PC로 대출하거나 그 다음에 ATM이나 창구 가서 현금으로 찾는다거나 또는 뭐 알뜰폰을 개설해 갑자기 치고 돌아서 사기를 친다 이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네. 지금 사기 수법이 한 보이스피싱의 한 50% 이상은 이런 방식으로 다 털리거든요. 저희의 인앱 기술은 마더 앱이 죽어 있어도 탐지를 합니다. 보통 보안 앱들은 앱을 통한 거래를 차단하지만 저는 앱을 통한 거래뿐만 아니라 ARS, 웹, ATM, 창구 이런 5대 거래 채널까지 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그 앱에서 켰을 때 이제 예방하지만 여기는 뭐 전화들, 뭐 ATM 카드 그것도 다 차단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예, 왜냐면 앱을 실행 안 해도 저희는 탐지하니까.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 저희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인피니티 그룹에 대해서 막 찾아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사진들이 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워크숍을 좀 많이 가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 현수막에 노땅 워크숍 회사가 왜 강제로 여행을 보냈고 땡땡이야 약간 이게 좀 그리고 회사 한번 때려 잠그고 여행하기 또 닥치고 제품 개발 이 문구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다 누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그러니까 인피니티 그룹의 기업 문화 되게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기업 문화라고 할 거는 없었는데 시작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우리 지멋대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좀 만들어보자. 저마다 자기 개성이 다 다른데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럼 워크숍하고 플랜카드 이거는 뭐였냐면 저희들이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투자를 받는 거였고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진짜 회사 문 때려 잠그고 여행 한번 가자 이거였어요. 근데 그냥 가면 좀 그러니까 플랜카드를 써서 이제 간 거죠. 각 팀마다 개성 있는 문구를 만들어서 되게 재미있고 이렇게 딱 머릿속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플랜카드 현수막 하나 이 문구도 되게 좀 재미를 주고 너무 즐거워 보이셔가지고 여기 좀 재밌게 다들 일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여행 들어요. 갔으니까 당연히 재밌었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년에도 혹시 대표님 직원 채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못했고요. 네. 실상은 저희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직원 수가 한 54명. 저희는 또 베트남 지사도 있으니까 그렇게 유지했다가 코로나 오고 나서 계속 이제 줄이고 서비스도 이제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근데 이제 R&D는 더 이상 몰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당히 완성도를 갖춰놨기 때문에 또 다른 영역에 사람 채용은 필요하죠. 또 다른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년에 채용을 한다고 하면 대표님이 보실 때 그래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그렇게 없어요. 없어요? 딱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 어디서든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근태 관리도 안 해요. 믿음이 있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람을 채용할 때 자기 사람은 자기가 뽑아서 자기가 책임져라라는 유지예요. 지금까지는. 왜냐면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한 50몇 명 정도 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체계나 이런 것이 없어도 우리끼리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지만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체계는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요 정도? 규정 짓진 않아요. 이런 스타일을 사람을 좋아하니 뭐 선호하니 이러진 않습니다. 대표님 뭐 10년 거의 가까이 돼 가고 있죠? 9년. 9년이. 중간에 혹시 막 포기하고 싶거나 다 막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때려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뭐냐면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제 포기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큰 일을 하려면 신사를 많이 줘야 돼. 그래야지 포기를 안 해. 네. 인피니티 그룹 앞으로의 목표. 당연히 하고 싶은 게 있죠.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거는 보이스피싱 민관 공동된 플랫폼이에요. 사기라는 게 보이스피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디지털 성범죄도 있고 이른바 몸캠이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사기도 있고 중고나라 사기도 있고 인터넷 사기도 사기는 되게 많아요. 이걸 싸잡아서 그냥 디지털 범죄라고 저희는 지칭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디지털 범죄 사회 안전망 서비스를 하고 싶은 거죠. 뭔가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 대표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있었냐 이거죠. 해외에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저것도 디지털 범죄 하면은 피싱 알지 이런 대표 브랜드를 좀 하나 좀 만들고 싶은 거죠. 그 디지털 범죄 예방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왜냐면 금융사를 예를 들면 1년에 수백억씩 보안에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해킹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고가 얼마나 자주 터지냐는 거죠. 뭐 5년에 한 번, 뭐 10년에 한 번 터질까 말까 한데. 근데 사실 이 사기, 피싱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지금 털려요.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 그럼 정작 돈을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만큼 중요한 경우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80%가 이제는 본인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됐어요. 예전에 어눌한 말투에 조선족이 당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디지털 범죄 사회 안전망 필요하고 그걸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아무래도 피싱 아이즈 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네.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보이스피싱을 안 당하지? 뭐 물론 저는 이제 이 앱을 알면 그래 이 앱 깔면 되지. 근데 이제 이 앱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저도 한번 깜짝 놀랐는데 네. 트렌드 코리아 2024 거기에 저희 회사가 거론이 돼 있어요. 네. 트렌드적으로도 좀 맞고 괜찮았나 봐.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을 안 당할까? 그냥 대부분 다 홍보 자료를 보면 이래서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 클릭하면 안 되고 뭐 각종 조심에 대한 부분이 다 있는데 수법이 계속 바뀌는데 그 매번 바뀔 때마다 그걸 어떻게 홍보하고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따지고 보면 사기를 당하는 거를 당하는 사람이 모른다라는 게 중요하지만 저희 같은 회사는 그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잡아내야 되는 게 중요해요. 피싱 아이즈는 지금 매년 한 200만 명씩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네. 피싱하지 말고 이름이 다른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이 있으니까 그건 경찰이 막 홍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웬만한 지역 은행의 창구 가도 피싱하지 또는 시티즌 코난 설치하라고 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200만 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좋네요. 저도 이제 설치해 놓으려고요. 깔아만 놔도 뭐. 깔아만 넣어도 알아서 얘가 탐지를 해주는 알아서 거죠? 탐지가 아니라 알아서 막아주는 경우가 막아주는 더 강하죠. 거죠. 중요한 건 탐지를 해줘도 피해자들은 그 인지를 못해요. 알림을 줘도 네. 팝업을 띄워줘도 그러니까 은행에서 막아라라고 하지 않으면 은행에 던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다운받는 것도 무료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익 모델이 어디서 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긴 한데 일단 저희가 다 무상으로 뿌렸고 네.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저희 회사를 보안회사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보안회사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저희 자체를 플랫폼 회사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배달의 민족이 뭐 배고픈 사람하고 식당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었듯이 저희는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일반 사람들과 이것을 예방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기관들을 엮는 플랫폼 사업자고 플랫폼 사업 속에서 이제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를 많이 끌어당기기 위해서 무상으로 갔던 거고 그러면 이제 수익은 어떻게 버느냐 네. 이 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그 데이터를 막으세요라고 금융사한테 던지잖아요. 네. 그 금융사한테 받습니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B2C 모델이 있어요. B2C 모델이 월 이렇게 가금을 하게 되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맥스 2,500만 원까지 손실 보상해 주는 거를 포함한 그런 이제 B2C 사업이 있어서 이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꽤 많아요. 재밌는 사실은 이런 유료 서비스 B2C 월 얼마씩 내야 되는 거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구매를. 아니에요? 근데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피싱 아이즈를 유료로 구매하신 분들의 42%는 가족을 위해서 구매를 해요. 네. 가족을 아주 위하는 가족 또는 지인이죠. 커플, 애인 뭐 이런. 네. 좋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 유료로 구매하는 것과 무료로 다운받는 다른가요 혹시? 기능이 좀 달라요? 아무래도 유료 서비스니까 기능이 뭔가 좀 있어야 된대. 차이점. 나는 다 풀고 싶었는데. 근데 그 유료 기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 굳이 이제 돈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손실보상을 2,500만 원까지 해주려면 보험료가 들어가야 되니까 유료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기능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마가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네. 돌보미 서비스죠. 근데 엄마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우리가 딸한테 알려주면 딸이 좀 안달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럼 엄마가 사기꾼이랑 주로 통화 중이에요. 근데 딸이 버튼을 누르면 사기꾼과 엄마 통화를 강제로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는 유료로 어쩔 수 없이 기능을 좀 넣어 부분이 그러면 이제 무료와 유료의 차이 두 가지다. 그렇죠. 지금 두 가지인데 네. 좀 있으면 이제 두세 가지가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나오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뭐 그런 게 이제 생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하시고 싶은 얘기 더 있으세요 혹시? 하고 싶은 얘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한 지금 거의 9년째 금융 사기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 어떻게든 빨리 좀 세상에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존재를 계속 더. 그래서 누구도 저희 서비스를 쓰시면 적어도 사기는 당하지 않게끔 그런 거는 이제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안 당하려면 이 영상은 필히 시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인피니그루의 유경식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범죄 예방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꼭 이 디지털 범죄 예방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인피니그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